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벌집 쑤신 듯 어지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녹취록은 지난 총선에서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김성애 전 의원한테 지역구를 옮기라 이렇게 종용하는 내용이었죠. 논란이 되자 서청원 의원은 당대표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친박계가 급속히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박 당권 후보가 있죠. 바로 이정현 의원. 예, KBS 녹취록 파문 이후에 첫 라디오 인터뷰여서 질문거리가 많은데요. 시간이 닿는 데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당대표 출마 선언 후에 이게 첫 라디오 출연이신데 우선 출마의 변부터 좀 밝혀주시죠. 지금 새누리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요. 예. 이제 새누리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거의 제2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새누리당과 우리 정치권, 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꼭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바꾸겠다 지금 그러셨어요? 정치권, 행태를 보면 정말 정치인들이 안중에 국민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렇죠. 제가 한번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예. 우리 국회 그리고 새누리당 그동안에 33년 동안 지켜봤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꼭 국민들과 함께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당권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쭙기로 하고요. 일단은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이 핵심 친박 인사들의 공천 개입 녹취록. 이건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에 그런 녹취록을 보고 참 많이 놀랐을 것이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겁니다. 소망스럽지 못한 얘기죠. 이 친박계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내막 전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예. 그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당, 어느 정권, 또 어느 곳이고 공천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들 하는데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조금 한번 교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공천 녹취록이 나온 건 김성애 예비후보 지역구 하나지만 지금 비박계 의원들 증언에 의하면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친박계가 상당히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개입한 건 아닌가요? 네,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모릅니다. 모르시겠어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70년이 다 돼간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세 사람이 모두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뜻이 대통령 뜻이다. 내가 대통령 뜻 알잖아. 거기 아니라니까. 또 뭐 대통령 뜻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선에 대통령도 개입한 거 아니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몸통이 대통령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단어 중에 호가호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어느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약간 오바를 해서 호가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들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소망스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경우 제가 조사도 안 해봤고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정무수석이 내 말은 대통령 말, 이 뜻은 대통령 뜻이라고까지 했다면
정무수석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텐데 대통령과 아무 교감 없이 이 정도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고 하면 저는 뭐 추측해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잘못된 행위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질문거리가 많아서 화제를 좀 바꿔보죠. 사실 이번 녹취록도 녹취록이지만 그 전에 이정현 의원 녹취록도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에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한 녹취록. 보도 개입, 보도 통제 논란이 일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홍보수석이었었고 제가 홍보수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의 자세는 만일의 경우에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또 국민의 안전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 저는 정부 쪽 입장에서 어떤 언론사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창구가 바로 홍보수석 자리였었고 예. 당시에 제가 그 통화 내용에 있어서 가장 강조했었던 건 그겁니다. 망망대해서 청난 조류가 심한 바로 그러한 곳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걸 지휘하는 것이 해경이었고 해경이 그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해경 지휘부가 현장을 지휘를 해가지고 아까 생명 구하는데 우선은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 지휘부가 다시 또 무트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조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언론 말하자면 사회에다 호소를 하고 예. 말하자면 일단은 지금은 이 비중을 생명 구하는 데 전념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 그게 수습이 됐을 때 그다음에 후 말하자면 이런 시비를 가리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 그 대원들의 사기라든가 해경의 사기를 위해서 비판을 자제해달라. 사기가 그냥 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투를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조 요청을 협조 요청 해서 썼던 것인데 어쨌든 뭐 이게 참 이렇게 밖으로 이런 식으로 녹음이 나갈 것은 모르고 사실 이게 또 친분도 있고 평상시에 또 뭐 상황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 제가 거친 말투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그런 녹음 내용이 사실 밖으로 나온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 사과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또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이런 내용이 자주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 홍보수석 입장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신 거고 언론에서 볼 때 KBS 보도국장이 볼 때는 지금 해경이 잘못하는 것을 그때그때 지적해야 앞으로 구조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하겠구나, 바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KBS 기자들은 생각을 한 건데 여하튼 그 점에서 생각이 달라서 협조 요청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협조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는 KBS 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목줄을 쥐고 있는 인사권자가 전화를 걸어서 보도를 빼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부담을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외압 아닙니까? 우선은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방송사나 이런 데다가 예.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국익과 관련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솔직히 과거 정권에서는 예. 뭐 앵커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국정 홍보처라는 예. 것을 별도로 두고 정말 수백억의 예산들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 정부 입장이나 아까처럼 제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예. 국정 홍보처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수백억의 돈을 써가면서 예. 사실은 그런 국정 홍보를 해왔었지만은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 홍보처 없이 그냥 단지 그 몇십 명이서
말하자면 청와대 홍보 수석실에서 이 일을 담당을 해왔었었고, 또 그다음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앵커께서는 청와대가 예. KBS 사장에 인사권을 쥐고 있고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사실과 다릅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 물론이죠. KBS 이사회가 뽑습니다만 이사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봤을 때는 청와대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장이 그동안 뽑혔던 건 사실이니까, 역대 정권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청와대가 전화를 걸어서 KBS 보도국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정식 루트가 아닌 사적인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당연히 외압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저는 아까처럼 느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예.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압이다, 아까처럼 인명권자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의원님 사과를 하셨어요, 국민들께. 그럼 이게 협조 요청이었고 저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과를 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올릴 때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한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예. 제가 조금 본래 전혀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좀 말투가 촌놈이다 보니까 좀 거칠고, 좀 이렇게 또 친한 사이에서는 또 막 더 심하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말투에 대한 사과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이런 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졌고, 다 국민들이 듣게 됐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번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논란이 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 어쨌든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은 또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당 전당대회 8월 9일입니다. 이제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친박계 후보가 이정현 의원밖에 없습니다. 비박계에서는 이번엔 친박 대표 안 된다, 그러면 대선까지 새누리당은 참패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근데 이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밖에서 볼 때, 혹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정현 의원 하면 친박계 핵심, 대통령의 복심,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 이미지를 위해서 오히려 물러나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저는 친박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것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를 바꾸고 싶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바꿔야 되고, 새누리당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야말로 거의 깨질 것 같지 않은 10m 두께의 얼음같이 보였었던 영원함의 문제, 말하자면 동서의 문제, 사실 우리 영원함의 문제에 비하면, 예. 말하자면 지역주의에 비하면, 우리 지금 친박이다, 비박이다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깰 수 있다. 영원함 장벽 깼듯이 깰 수 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너무 많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당도 굉장히 힘들고, 말씀하셨듯이 당도 힘들고, 또 대통령의 레임덕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시는 편이 어떻겠느냐, 이게 총선 백서에도, 당 백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이런 의견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야당 입장에서나 또 그다음 정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는 마지막 1년 7개월까지도 대통령이 잘 이렇게 국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은 또 그 다음 정권에 대한 정권 재창출에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탈당에 대해서 뭐 분명한 의견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거리 더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일단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당권 도전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